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물물 교환의 시대였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시대.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가축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만 먹을 수 없고 가축 농사 짓는 사람은 가축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전문화가 진전될 수 있었다. 물물 교환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물물을 교환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교환의 가치가 같게 느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X를 갖고 있는 사람은 Y를 원해야 되고요. Y를 갖고 있는 사람은 X를 원해야만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X를 갖고 있는 사람이 Y를 원하는데 Y 중에서 X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야 돼요. 이 물물 교환의 한계가 여기서 등장한 것이죠. 교환을 더 원활히 하려면 중간에 매개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초기 화폐는 조금 남들이 고귀하게 인정할 만한 어떤 돌멩이 아니면 조개 껍데기, 깃털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물물을 교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시도를 했다가 이런 화폐의 가치도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상호 간에 교환을 할 때 그 교환을 매개해주는 역할, 쌍방 욕구를 일치시켜주는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거의 화폐들은 이런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약한 약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치를 판단해주는 가치의 척도 역할도 합니다. 상품 가치를 측정하는데 비교 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면바지 10,000원, 청바지 20,000원. 그럼 청바지는 면바지보다 2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를 측정해주는 척도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가치를 저장해주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화폐를 보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이 화폐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어 구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이 화폐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 힘으로써 구매력을 보여주는 가치의 저장 수단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과거의 화폐는 저장 능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 화폐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만한 그런 화폐들이 등장합니다. 각종 귀금속이라든가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동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지폐나 더 고도화된 동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화폐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화폐의 변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현금이 화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이 화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급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이 현금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카드 결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현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26%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44%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신용카드를 제외한 다른 현금 이외의 지급결제 수단,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또 계좌이체 방식, 모바일 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까지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화폐를 또 한 단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경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술 경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대면으로 소비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소비한다. 그럼 이 비대면으로 소비가 되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는 어쩌면 현금을 쓸래야 쓸 수도 없어진다 이거죠. 모바일 폰에다가 지폐 넣을 겁니까? 동전 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현금을 활용할래야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 비대면화를 가장 선도하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이 키오스크가 어쩌면 보급형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치 집집마다 냉장고가 보급되듯이 그 어떤 유통 체인에는 이제 키오스크가 등장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지급 결제를 하는 모든 과정이 키오스크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곧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마저도 판매원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키오스크는 또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는데,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뀌죠. 그동안의 키오스크는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당신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 맞죠? 따뜻한 거 드시는 거 맞죠? 물어봐요. 그러면 구매 결정 과정이 짧아집니다. 여러 번 넘길 필요가 없고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드시는 거 맞죠? 물어보면 예스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카드를 꼽을 겁니까? 아니죠. 생체 인식 기술은 나임을 알아보고 이미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까지 됩니다. 이제 판매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시대로 또 한 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현금을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고, 보다 더 간편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 지급 수단별 이용 비중을 보면요,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신 신용카드나 그 밖에 다른 지급결제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유망 산업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그 산업을 지급결제 산업이다. 실제로 카드 이외의 다른 지급결제,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겠구나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화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깃털, 조개 껍데기 방식 아니라 동전, 금화, 은화가 아니라 지폐, 동전, 또 카드 아니라 디지털 화폐가 등장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소위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 특별히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특별히 Central Bank, 그래서 CB라고 하고요. DC,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CBDC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래서 CBDC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익숙하게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다르느냐?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 또 어떤 화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특성은 뭐냐면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누가 발행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하 경제가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리브라가 개발을 하는 디지털 통화는 여러 국가가 감독 관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독 방식에 있어서 암호화폐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암호화폐는 어제, 오늘 급등락이 와 계속 연속되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통화 가치와 연동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는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에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니까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해요.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가치라는 측면도 기존의 암호화폐는 불안정하지만 역시 중앙은행이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통화 가치와 연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가장 대표적인 CBDC는 중국이 발행한 중국 CBD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요, 중국은요, 이 CBDC를 개발해서 많은 국제 기구들이 놀랐습니다. 이 CBDC는 세계 경제를 뒤바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실제로 CBDC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밑에 있는 것이 네거티브한 평가인데요.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대단한 혼란이 있게 된다. 부정적으로 각국이 보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인이 더 많이 집중되죠. 특히 2018, 19년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그 사인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너네가 그런 CBDC를 발행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 지하경제가 조성된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다가 실제 중국이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상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조가 바뀌는 거죠. 특히 미국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직접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기하면서 기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고요. 이것을 활용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식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요, 각 시중은행에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주고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금을 바꿔서 발행해주는 방식이겠죠. 이 발행된 디지털 화폐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유통되고 개인이나 자영업자, 기업들에게 실물 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실제 시장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 중앙정부는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CBDC로 주기 시작했고 그 CBDC를 활용해서 실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월급의 일부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 중국 내수 경제를 생각해서도 CBDC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한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축통화가 되자 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의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비중이 44%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위안이 조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함으로써 이제 대외국들이 거래할 때 너네 우리 중국하고 수출입하려면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해 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을 크게 늘려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특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경쟁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역시 CBDC를 활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스웨덴은요, 이미 현금 사용량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안전한 결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크로나를 시범적으로 사용을 이미 하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18개 중앙은행 전문가 네트워크죠. 유로체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와 같은 생각보다 여리한 신흥국들도 시범 운영 사업을 시작했고요.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7월 달에 실증 및 시범 운용 사업을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사실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 그동안에 좀 견제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이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싱크탱크 디지털 달러 재단이죠. 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CBDC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CBDC 경쟁 시대가 진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파르게 진전되겠구나. 그럼 현금을 활용해서 지급 결제하고 서비스가 운용되던 산업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현금 없는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들, 취약 산업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통화 개발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이런 활용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또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도 CBDC를 발행해서 활용한다든가 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든가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서도 CBDC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응함으로써 CBDC 경쟁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